자, 등차 수열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합.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인데 숫자들 쭉 나열하는 게 수열이잖아요. 걔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근데 우리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우스, 수학자 가우스에 대한 일화인데, 자, 1에서부터 100까지 숫자를 다 더하면 과연 얼마이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더해보면 되긴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이런 거죠. 그 1에서부터 100까지 쭉 나열해 놓으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등차 수열이 됩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끝에 보면 이제 100, 99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더한 거가 101이죠. 근데 1보다 하나 커지고 100보다 하나 작아졌으니까 얘네 둘의 합도 같습니다. 얘가 101인데 합이, 얘도 합이 101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도 98하고 3하고 더해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100에서부터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끝에는 뭐가 되겠어요?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요거의 합도 이거랑 같을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합을 우리가 S라고 합시다. S라고 하면은 얘도 S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려요. 그러면 101 더하기 101 더하기 해가지고 101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2배 S인 거죠. 그럼 101이 몇 개냐? 여기 항 자체가 지금 총 100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100개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101이다. 이것이 2S다. 따라서 S는 얼마냐? 자, 2분의 100 곱하기 101이죠. 그럼 얘는 5050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킨 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됩니다. 어떻게 일반화 시키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킵니다. 그 첫째 항을 A라고 그러고 공차를 D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쭉 해가지고 맨 끝에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맨 끝에 n번째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요게 이제 n번째 항이고, 사실 그 전에는 뭐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놓고 그거의 합을 말이죠. 그걸 다 더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S라고 하자. SN, n항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꾸로 이거를 이제 적는 거야. 여기서 지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배의 D다.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D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끝에 가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맨 끝에 가서는 첫째 항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의 합도 SN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제 다 더해본다 이거야. 두 개를 쭉 더해보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요게 돼요. 요 합이.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것도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요게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101이 계속 나왔던 것처럼 여기 공차가 하나 더해지고 여기 공차가 하나 빼지고 하기 때문에 합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얘가 똑같이 계속 나와요. 얘가 똑같이 계속 나와. 얘가 몇 개가 나오느냐? 총 n개가 나옵니다. n개. 그것이 바로 2배의 SN이 되는 거죠. 따라서 SN, 우리가 구하는 SN은 이걸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2A 플러스 n-1D 곱하기 n배가 된다. 이렇게. 자, 요것이 바로 뭐냐? 요것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2분의 n배 하고 요 안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 A 플러스 n-1D가 마지막 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항 A 플러스 끝항 우리가 보통 L이라고 쓰는데, 이 L은 말이죠. 우리가 뭐 일반항 공식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n번째 항입니다. n번째 항. 그죠? 일반항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n-1D. 예, 맨 끝항이죠. 끝항.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첫 항과 끝항의 합을 갖다가 n배 해서 2로 나눈 것이다. 아까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한 게 바로 이제 이 방법이었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 또 하나의 얘를 뭐 다시 쓴 거에 불과해요. 등차 수열 합 공식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했을 때 항수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죠? 첫째 항, 공차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첫째 항, 공차, 항수 이렇게 알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1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등차 수열에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되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이 A고 n번째 항이 L일 때 첫째 항과 끝항을 n배에서 2로 나눈 거로 볼 수도 있고, 요 L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A 플러스 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n-1d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여러분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교재에 보면은 셈 보충에 특수한 등차 수열의 합이라 그래서 자, 자연수의 합, 홀수의 합, 짝수의 합. 이 자연수 수열이나 홀수 쭉 나열해 놓은 수열이나 짝수를 쭉 나열해 놓은 수열 다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1이고 이건 공차가 2죠. 얘네들은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건 뒤에 한번 다시 나옵니다. 시그마에서 다시 나오지만 지금 미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둬라. 어떻게 돼?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홀수의 합은 n제곱이다. 이 무슨냐? 1에서부터 1, 4, 5, 7, 9에서 n개의 홀수. n개의 홀수를 다 더하면 n제곱이다. 2에서부터 시작해서 n개의 짝수를 n개 더하면 n 플러스 1이다. 이건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나온 겁니다. 이거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짝수 같은 경우에는 뭐 확인이 쉬워요. 왜냐면 2, 4, 6, 8 해가지고 2n까지 가면 이거 2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1, 2, 3 해가지고 n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바로 뭐였습니까?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라며. 그죠? 그럼 거기에 2배가 된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그냥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시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꼭 외워두시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건데 그거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수열에서 중요한 게 이 합과 그리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이름으로 외워두세요.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거 보면은 이 내용이 뭔지는 뭐 아는데 이걸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런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소용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지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아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건 정리되지 않은 지식이야. 이거를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름을 붙여 놓으면 그게 어떤 위치에 해당이 되는가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과 일반항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나야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합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거다라는 것까지 익혀놔야 이게 필요할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꼭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SN이라고 하는 거는 A1서부터 자, 첫째 항이 A1이라고요. 그 다음에 A2 플러스 A3 해가지고 AN까지 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N항이 아니라 N-1항까지 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N번째 항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N-1번째 항까지 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사실은 플러스 AN-1 플러스 AN까지 다 있는 거고 얘는 여기서 딱 끊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빼보세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SN 빼기 SN-1 좌변 이거는 자 우변에 보면 똑같은 게 다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빼니까 여기까지 다 지워지고 뭐만 남아?
n번째 항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항부터 100항까지의 그 합을 다 구한 다음에 99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100번째 항만 남지 않느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무슨 얘기냐? 일반항 AN은 즉 뭐 맨 끝번째 항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일반항은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항까지 합을 뺀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n이 말이죠. 두 번째 항 이상에서만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왜? n이 1일 때, 즉 항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 n 대신 1 넣어보세요. s 0이 되죠. 근데 0항이라는 건 없죠. 모든 수열은 1항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 항이라는 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그래도 그 항부터는 성립합니다. 그죠?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냥 첫 항을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A1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S1과 같다. 자, 첫 항 자체는 첫 항까지 합이나 첫 항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건 이 두 가지 식을 동시에 얘기해 줘야 됩니다. n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S1과 A1이 같고, 2 이상일 때는 SN에서 SN-를 뺀 것이 AN이다. 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뭘 얘기하는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책을 한번 볼까요? 교재를. 교재에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 합과 같고,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뺀 것이다. 두 번째 항 이상에서부터만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일반항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합을 가지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자, 가끔 가다 보면은 합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합에 대한 정보가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아야 될 경우에 바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말이죠. 이거는 등차 수열 뿐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성립한다. 모든 수열에서 성립한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게 뭐야? n번째 항까지 합을 다 구하고 그 전항까지 합을 구해서 빼면은 마지막 항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건 꼭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되는 성질은 아니겠죠. 그죠?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하는 게 바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등차 수열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먼저 나온 것이지, 이게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열의 합 SN의 꼴에 따른 수열의 종류. 그래서 수열의 합이 요런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꼴이면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는 꼴이면 둘 장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뒤에 보면 이제 필수예제 13번 요거를 공부할 때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나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셈 특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보시면 요것도 이제 사실은 등차 수열에만 이제 포함이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AN, SN, 그러니까 일반항과 합 그리고 다항식이 어떻게 되는가? 얘네들은 둘 다 이제 다항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돼?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런데 그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합을 구해보면은 그 합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N이
2분의 n, 그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2a 플러스 n-1d였잖아요. 여기서 a는 a1을 말합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2an,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dn 제곱 마이너스 dn. 이거 다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n에 관한, 왜냐면 n이 변수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보면 2분의 d의 n 제곱, 요게 최고창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n으로 묶어서 플러스 요렇게 하면 a만 남죠? a,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d 되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PQ라고 그랬는데, 이 PQ가 얘가 P고 얘가 Q인 겁니다. 그죠? 해보니까 어때요?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서 나오는 걸 정리를 해보니까, 전개해서 정리해보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n에 관한 2차식이 되죠?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 되는데 상수항이 없는 다항식이 나온다. 이 상수항이 있으면 그건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이 아닙니다. 상수항 없는 2차식이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2차항의 계수 2분의 d, 얘가 바로 뭐예요? 자, 이 수열, 이 등차수열의 공차의 절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어떤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의 합이 만약에 3n 제곱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5n으로 나오지 뭐로 나오지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딴 거는 필요 없고 요 앞에 n 제곱의 계수만 보고,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다? 6이다. 요거의 2배. 그죠? 이렇게 미리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공차만 알고자 한다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 결과를 보면은 2차 항의 계수가 바로 공차의 절반이기 때문에 거의 2배를 하면은 그 수열의 공차를 알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공차를 알았으면 첫째 항만 알면 되죠. 그죠? 첫 항은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사실은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용해서 알 수도 있지만 n에다 1 집어넣어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예를 든 이 같은 경우에는 S1이 3 플러스 5니까 8이죠. 얘가 바로 A1이란 말이야. 첫째 항까지 합과 같으니까. 그래서 첫 항이 8이다. 그래서 첫 항과 공차를 아니까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일반항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야? SN에서 SN-1 빼가지고 AN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공차와 첫 항을 따로 여기서 구해가지고 맞바로 일반항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되시죠? 자, 그 얘기가 사실은 책에도 나옵니다. 그 교재 밑에 보면은, 교재 다음에 보면은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합 공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든 그것이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번 강 매우 중요하고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념 확인 코너 문제 꼭 다 풀어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 9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